요즘 사람들 사이에 많이 오가는 덕담 중 하나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인 것 같아요. 새해 인사로도 2025년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 적은 일을 해야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관통하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뭘 한 가지 선택을 하면 그 뒤에 집중하는 걸 잘해요. 근데 이게 제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계가 모호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제 판단대로, 제 느낌대로 하곤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섰습니다. 미국의 유명 기업가인 앤드루 맥코널이 지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하더라 하는 이런 원칙들을 13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집착을 과감히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48시간처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그걸 하는 동안에 뭐가 흘러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는 건 현재를 낭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현재를 살아라, 현재에 집중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제일 우울할 때가 언제였냐면 일요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 끝나고 딴딴딴 이 노래 나올 때, 주말이 끝났다 싶어서 다음날 학교 갈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콘을 보면서도 이미 점점 우울해가고 있어. 그 프로그램을 100% 즐기질 못하고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 큰 지금 직장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엔 너무 신나. 그리고 토요일에도 아직 주말이 남은 느낌이라서 신나게 놀아요. 근데 일요일이 되면 이제 슬슬, 특히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내일 출근해서 회의할 게 떠오르고, 지난주에 안 하고 미뤄서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일을 어차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일 출근해서 해야 되는 건데도 그걸 생각하느라 지금 아직 남은 주말, 일요일 오후, 일요일 저녁이면 그래도 아직 자기 전까지 주말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현재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직장인들이라면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참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어릴 적에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저녁에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아버지가 오늘 하루 어땠어? 했는데 별로였어요 라고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아니요, 아무 일 없고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해야 할 숙제 생각 때문에 재밌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놀긴 놀았는데 놀면서 숙제 생각을 하느라 제대로 못 논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해야 할 일을 하든지 안 할 거라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최악이야. 이 말을 듣고 저자가 그날 집에 와서 바로 집중해서 숙제를 끝내고 시간이 남아서 시트콤까지 보고 잤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조언을 항상 인생의 교훈으로 생각했대요. 해야 할 일을 하든지 안 할 거면 생각조차 하지 마라. 앞서서 제 삶의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사람들이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정은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괜찮아 보이는 대안들을 포기하는 게 두려워서 빨리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법이 딴 게 없어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길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10가지 일이 있으면 10가지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래요. 사실 보면 중요한 일은 한두 가지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어중간하게 해내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확실히 잘 해내는 게 낫다. 10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니까 시간은 확 줄죠. 근데 능률이 올라가니까 성과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투자의 전설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말했대요. 원하는 걸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도 원하는 모든 걸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다. 목표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거절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이 거절이 두려워 너무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추구하다가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선택하고 집중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과감하게 선택하고 실행에 옮겨라. 제가 20대 때는 새해 버킷리스트를 진짜 열 몇 개씩 거의 20개 가까이 세웠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걸 다 또 이뤘어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연말에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이걸 다 하긴 했는데 뭔가 이것저것 억지로 해치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대로 해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부터는 제 책에서도 말했듯이 해마다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올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최우선 가치를 정해요. 예를 들면 2025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래서 1년 내내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시작하고 완성도를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각 챕터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워크시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챕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직접 도식화할 수 있는 내 생각을 직접 써볼 수 있는 표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바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총 13가지 원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큰 골자에 불과하고 여기 나오는 원칙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이 내용을 지금이라도 내가 습득을 해서 자식들한테 일러주고 싶다.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원칙들을 기본 개념으로 세팅하고 살아가라고. 간만에 진심으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인데 이렇게 사례가 많이 나오는 책은 처음 봤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창업자, 기업인, 운동선수, 아티스트, 탐험가 등등 나는 몰랐지만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인물들이 많아서 그 인물들을 또 따로 찾아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와닿았던 문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한 가지만은 절대 빼앗을 수 없으니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자유다.